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챔피언십은 힘든 대회였고 우승컵도 무거웠습니다. 감독, 선수들, 의료진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이 강한 팀 덕분에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즐기고 내일 온 가족과 함께 프랑스 전역과 함께 축하할 때입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프랑스 대표팀의 영웅이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리더인 그는 축구를 전혀 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청소년 팀들이 그의 키와 체격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거절했지만 스페인 팀이 그를 받아주었죠. 오늘 우리는 프랑스 대표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리더인 앙투안 그리즈만의 커리어를 되짚어보며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뤄보려 합니다. 왜 그에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성공이 없었을까요? Не справляется Антуан Гризман. Но это уже совсем какая-то тотальная невезуха. 앙투안은 1991년 3월 21일에 마콩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콩은 리옹 근처의 작은 도시입니다. 앙투안의 어머니 이자벨 로페스는 포르투갈 출신으로 앙투안의 할아버지는 포르투갈에서 축구를 프로 수준에서 했습니다. 그는 50년대 초반에 파수스 드 페헤이라 팀에서 8시즌 동안 뛰었으며 당시 이 클럽은 바스코 다 가마로 불렸습니다. 오늘날 파수스 드 페헤이라는 포르투갈 상위팀 중 하나이지만 그 당시에는 포르투 지역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살라자르 독재 정권 때문에 앙투안의 할아버지는 축구를 그만두고 프랑스로 건너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앙투안 그리즈만이 어렸을 때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시의회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배가는 대신 U13 청소년 팀을 코치하러 가곤 했습니다. 바로 이 청소년 팀에서 앙투안 그리즈만은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시절 앙투안은 리옹 근처에서 살았고 리옹 팀을 응원했습니다. 그는 리옹을 매우 사랑하여 평생 자신의 우상인 소니 안데르손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리즈만의 부모님은 그에게 그 만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니가 차를 타고 와서 앙투안을 보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앙투안은 너무 행복해서 저녁 내내 그리고 몇 주 동안이나 소니 안데르손을 만났던 순간의 감정을 되새기며 지냈습니다. 그 당시 리옹은 지금의 PSG와 비교해도 더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사람들이 리옹을 응원했고 리옹은 모든 사람들이 플레인 스테이션에서 플레이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말했듯이 앙투안은 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항상 야, 너는 아직 작고 허약하니 여기서 나가라.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앙투안을 거절했던 클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쇼, 생테티엔, 메스, 오세르, 그리고 물론 그의 사랑하는 리옹까지.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빠르게 달리고 키가 180cm 가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앙투안처럼 키가 작고 빠르지 않은 선수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멍청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대표팀에서 뛰게 될 거야. 라고 아버지 알랭은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나는 너무 속상해서 훈련을 보러 가고 싶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알았거든. 아빠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나는 분명히 포기했을 거야. 나는 그를 메츠와 몽펠리에 그리고 프랑스의 모든 훈련 시설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번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지켜볼 것이다는 말은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프랑스 매츠의 거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츠의 U13 팀에는 미랄렘 피아니치가 있었고 그는 팀의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니치가 패스를 주고 그리즈만이 골을 넣는다면 믿을 수 없는 조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매츠는 하이브리드 형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즈만은 주중에 훈련하고 주말에는 고향인 마콩에서 뛰기로 했습니다. 매츠에서 리옹까지는 6시간이 걸렸고 그 6시간 동안 앙투안은 아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드디어 이렇게 좋은 팀에 들어가게 된다니 정말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매츠의 스카우트가 그리즈만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지만 당신의 아들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 말로는 내 아들이 너무 작다고요? 좋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알랭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 앙투안이 14살이 되었을 때
파리에서 열린 토너먼트에 당시 레알 소시에다드의 스카우트인 에릭 알리아츠가 왔습니다. 그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물론 모든 미래의 축구 스타들이 출전하는 U14 청소년 토너먼트에도 들렀습니다. 그 당시 앙투안 그리즈만은 몽펠리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유니폼이 없어서 일반 티셔츠를 입고 10분 동안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분 동안 그리즈만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모두를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알리아츠는 그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어서 즉시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를 레알 소시에다드로 데려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즈만은 행복의 극치를 느꼈습니다. 모든 지역 클럽이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동의했지만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물론 앙투아는 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고 우리는 어떤 보장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 당시 그리즈만은 마콩에 살고 있었고 소시에다드는 마콩에서 90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즈만은 이별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알리아츠가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그를 자택에 살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그리즈만은 저녁에 소시에다드에서 훈련을 하고 밤에는 알리아츠 집에서 자며 그렇게 그의 모든 청소년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2009년 그리즈만은 결국 첫 번째 팀에서 데뷔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감독인 우루과이 출신 마르신 라사르트는 유능한 왼발잡이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격수가 부상당했기 때문에 라사르트는 그리즈만에게 기대를 걸고 그를 라요 바에카노와의 경기에서 몇 분 동안 출전시켰고 그리즈만은 곧바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은 그리즈만이 항상 말 잘 듣고 조용한 소년이었고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그리즈만이 2013년에 프랑스 청소년 대표팀과 함께 노르웨이 대표팀과의 예선 경기에서 뛰었고 그들은 이겼으며 팀에 사흘의 휴식을 주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저녁, 그리즈만은 모든 친구들을 파리로 초대하여 휴식을 취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아침에 돌아오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팀의 감독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9명 중 8명의 감독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 축구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겠죠. 하지만 감독은 상황을 무시하고 선수들을 다음 경기로 보냈고 그들은 오슬로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는 실패했고 예선에서 탈락하여 유례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스캔들은 축구협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앙투아는 너무 부끄러워서 팀 동료들을 바라보기가 힘들었고 그의 엄마가 포르투갈 출신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국적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리즈만은 그 기간 동안 잘 경기를 하고 있었고 여러 스카우트들과의 대화는 그리즈만이 이 자격 정지를 견뎌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는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이름을 더럽혔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당시 그리즈만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중요한 선수가 되었고 새로운 팀과 함께 세 군데서 스페인 최고 리그로 승격되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시즌에 그리즈만은 프리메라에 데뷔했습니다. 그는 10월에 데포르티보를 상대로 첫 골을 넣은 후 스폰서 차에 올라타 운전하는 척했습니다. 그리즈만은 첫 시즌에 7골을 넣었고 2012년에서 2013년 시즌에는 소시에다드를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최종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즈만은 2013년에서 2014년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넣었을까요? 런을 상대로. 런은 그에게 여러 번 거절했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팀의 팬이었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의 첫 경기 중 하나에서 그는 환상적인 골을 넣었고 그 골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당시 그의 골은 시즌 최고의 골 중 하나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환상적인 시즌을 보낸 후 그리즈만은 프랑스 국가대표팀과 함께 월드컵에 참가합니다. 월드컵에서 프랑스는 준중결승에서 탈락하며 실패했습니다. 그리즈만은 5경기에서 단 한 골을 넣었고 그들은 독일에게 패배했습니다. 같은 여름에 23세의 나이에 프랑스 선수는 아틀레티코에서 시모네와 함께 3천만 유로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즈만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고 늦가을에야 골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서 2016년 시즌에는 골과 도움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틀레티코와 함께 그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스페인 리그에서도 그는 상위 3팀에 들어가 22골을 넣고 6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당시 감독은 그를 스트라이커 바로 뒤에 포지션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이미 아틀레티코에서 경력을 마무리하고 있던 페르난도 토레스를 함께하며 강력한 듀오를 형성합니다. 우선 그들은 바르셀로나를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시켰고 이어서 바이에른 뮌헨도 탈락시켰지만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마드리드 레알과의 경기에서 그리즈만은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페널티킥을 실패하고 골대를 맞추며 이후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순간 모두가 그리즈만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 달 후 프랑스에서 유럽 챔피언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악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국가대표팀과의 첫 경기에서 프랑스는 실패 직전까지 갔지만 드미트리 파에가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조차 될 수 없는 그리즈만은 알바니아와의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고 필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막바지에 디디에 데샹 감독이 그의 리더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앙투안 그리즈만이 알바니아와의 경기에서 프랑스 대표팀을 구해냈습니다. 프랑스는 승리하고 16강에 진출하며 그곳에서 앙투안은 아일랜드를 상대로 2골을 넣고 아이슬란드에도 골을 넣었으며 반중 결승에서는 독일과의 경기에서 지단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골을 넣고 또 하나는 페널티킥으로 넣으며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스폰서들은 떠나갔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축구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즈만 덕분에 부활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그리즈만은 프랑스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고급 축구 선수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간 젊은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그들은 프랑스를 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즈만은 총 4골을 넣었고 그중 3골은 페널티로 득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는 음바페이고 그리즈만은 페널티로만 득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즈만은 결승에서 환상적인 경기로 모든 비판에 응답했으며 크로아티아 대표팀을 압도하고 우리 영웅은 결승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즈만은 홍보와 마케팅 측면에서 가장 미디어 친화적인 축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와 비교할 만한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즈만은 래퍼 드레이크의 골 세리머니를 차용하여 자신의 골 세리머니를 만들었고 그 세리머니에 익숙해져서 푸마 광고에 출연하여 래퍼의 상징적인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2년 만에 그는 인지도를 높였고 브랜드들은 그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으며 모두가 그를 자신의 얼굴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즈만을 두고 싸우기 시작한 것은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더 유명한 클럽들도 있었다. 아무리 떠들썩하게 들리더라도 안투안은 아틀레티코를 넘어서 성장했다. 그는 마드리드에서 스타이자 사랑받는 선수였다. 동시에 선수 인생에서 트로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틀레티코에서 그리지가 소유한 트로피는 거의 없었다. 오직 2014년의 스페인 슈퍼컵 하나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바르셀로나로의 이적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이 관심은 나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첫 번째 비난의 물결이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를 거부한 프랑스 선수에게 쏟아졌다. 반발은 그의 거부 그 자체보다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에 더 많이 기인했다. 코스모스 스튜디오는 그리즈만에게 이 이적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2달 동안 프랑스 선수가 고향 클럽에 남을 것인지 트로피를 쫓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을 담은 촬영이 진행되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그는 자신의 축구 경로를 어디에서 계속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영화의 후원자가 바르셀로나의 선수 제라르 피케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즈만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에 바르셀로나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때 스페인 선수는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당연히 이것은 바르셀로나 구단의 경영진과 팬들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아틀레티코 팬들은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리즈만은 처음부터 남기로 결정했지만 영화가 공개될 때까지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막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했는데 결승에서 2골을 넣은 선수를 부르짖었다.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프랑스 선수를 흔들어 놓았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일원으로 느끼지 못했다. 사실 이것이 그 선수가 그 당시 팀에 남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 대해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은 내 기분과 관중석에 있던 부모님의 기분을 크게 해쳤다. 선수는 바르셀로나와의 협상을 재개했다. 트로피를 위해 프랑스 선수는 급여를 낮추기로 결심했고 2019년 7월 그리즈만은 이미 월드컵 챔피언이자 유럽 리그 우승자, UEFA 슈퍼컵 우승자라는 신분으로 캠프 누로 이적했다. 앙투아는 최악의 시기에 클럽에 합류했으며 이 시기에 자신의 강점을 보여줄 수 없었다. 선수는 팀에 약 1년 동안 있었고 바르셀로나는 그 기간 동안 3명의 다른 감독이 지휘했다. 클럽 내부의 불화는 항상 언론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게임 자체보다 더 주목받았다. 언론은 즉시 선수가 카탈루냐 리더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즈만이 메시를 싫어하며 필드 안팎에서 그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심지어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기 하이라이트도 편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라이트를 끝까지 보여준다면 갈등이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 장면들에서는 그리지와 동료들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클럽 경영진과 선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리즈만이 자만에 빠지고 자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어 언론에 더 많이 등장하고 축구에서 벗어났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으며 많은 광고 의무가 선수들에게 방해가 되지만 이는 그들의 일의 일부다. 개인적으로 그리즈만은 이를 잘 해냈다고 생각한다. 스캔들 중에는 그가 농구공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서 인종차별 혐의로 비난받은 사건이 기억난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문제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열등감일 뿐이다. 나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클럽에서 가장 비싼 선수 중 한 명이 교체 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는 점이다. 교체 명단에 앉을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동의하시겠지만 그런 행동은 스타병과는 거리가 멀다. 2020년 10월 27일 클럽의 회장 호세 바르토무가 사임했다. 앙투안의 이적도 이 퇴임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그런 선수를 팀에 영입하는 것이 큰 행운이지만 그런 스택에 필드에 자리도 없고 자신에게 불편한 포지션에서 뛰어야 하거나 벤치에 앉아 있어야 한다면 매 경기마다 선수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이는 모든 장점을 무효화한다. 바르셀로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루이스 수아레스를 대신할 선수는 29세의 덴마크 선수였고 그는 13경기에서 겨우 한 골을 넣었다. 팀의 감독은 로날드 쿠만으로 그는 2007년 PSV와 함께 네덜란드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경험이 있다. 클럽은 29세의 선수에게 새 포지션에 적응하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통계로 앙투안의 국가대표팀 성적을 들 수 있다.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후 그는 14경기에서 골과 어시스트로 14점을 기록했다. 데샹 감독 아래에서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으며 공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물러나기도 했다.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인기 있는 클럽 중 하나로 이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그가 처음에 이적을 포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국 팬들로부터의 비난은 선수의 정신적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로 임대되었고 그곳에서 한 시즌을 뛰었다. 계약에 따르면 만약 그가 경기를 절반 이상 출전한다면 아틀레티코는 사는데 4천만 유로를 지불해야 했다. 클럽은 그들이 그런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22-23 시즌 동안 그리즈만을 매 경기 30분 동안 출전시켜 그가 경기를 절반 이상 뛰지 않도록 했다. 당연히 바르셀로나는 이를 불만스러워했고 논란이 일어났으며 결국 카탈루냐 클럽의 보스들은 그리즈만을 2천만 유로에 팔기로 합의했다. 아틀레티코는 이익을 보았고 2022-23 시즌 동안 그리즈만은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중원에서 더 많이 뛰고 어시스트를 하고 전반적으로 공격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너무 훌륭하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앙투안 그리즈만은 중원에서 중요한 선수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일종의 재탄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는 그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 되었다.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은 소년 앞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